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셨나요? 저도 지금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어요. 손끝에 올라오는 온기가 마음까지 데워주네요. 혹시 오늘따라 유난히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 덕분에 제가 얻은 지혜 역시 또렷합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길 겁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보통 한 줄 요약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속 서랍을 하나 여시겠어요? 오래전 영수증처럼 누렇게 바랜 기억들, 그 사이에 접혀있는 한 장의 결정을 꺼내서 살짝 펼쳐봅시다. 저는 제 서랍에서 무모함이라는 종이를 꺼내볼게요.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봄과 여름의 경계, 낮은 길고 저녁은 노을빛이 길바닥에 눕던 시절이었죠. 카페 창밖으론 아이보리 새끼가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고 바리스타는 신곡을 살짝 크게 틀어놨습니다. 민호 씨, 오늘도 롱블랙? 네, 오늘은 샷 하나 더요. 내 마음도 샷을 더한 것처럼 과했죠. 휴대폰 화면에 번쩍이는 문장. 원금 보장, 단기간 목표 수익률 30%. 제 눈동자가 그 문장을 삼켰습니다. 얼마 전부터 소개받아온 제안이었고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면서 경계심이 무뎌진 상태였어요. 그때 친구 지우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나 근처야. 잠깐 볼래?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좀 흔들린다. 좋은 기회야. 내가 놓치기 싫어. 민호야, 좋은 기회는 보통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이야. 지우의 말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말끝을 올리지 않았고 결론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죠. 만약 이뤄도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길게 마셨습니다. 입천장이 살짝 데일 만큼 뜨거웠는데도 그 뜨거움이 오히려 판단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재산, 그리고 신용대출. 확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깐 떨렸지만 곧 심장이 더 크게 쿵 하고 박동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삶이 한 번에 달라질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확인 문자, 입금 완료, 수수료 안내. 짧은 진동들이 내 방을 채웠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달고 위험했습니다. 창문 밖에선 새가 일찍 울었고 저는 그 울음소리를 길조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부터 수익률 그래프가 기우뚱기우뚱 하더니 일주일째 되는 날 점검 공지가 떴습니다. 일시적 서버 점검으로 출금이 지연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했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걱정이 커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뿐이야. 힘들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 내가 들어줄게. 그 다음의 일들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저는 멍하니 휴대폰만 뒤적였고 대화 중간에 멍해진 눈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렸죠. 얇디 선들이 유리창을 긁어내리는 동안 제 안의 예감도 얇은 종이처럼 찢겨 내려갔습니다. 결국 공지는 바뀌었습니다. 시장 상황 악화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불가피. 그 말은 항상 누군가의 실수를 감추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지. 유감스럽게도 손실 통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퇴근길 전철의 금속 손잡이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졸고 누군가는 연애 드라마를 보며 피식 웃고 누군가는 내일 시험을 준비하는지 하이라이트 표시가 잔뜩 된 교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일상은 진행 중인데 내 일상만 뚝 끊긴 듯한 기분. 그날 밤 저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는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고맙다. 고맙다니? 내가 너를 말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줘서, 그래도 내게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이상하게 울렁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조언을 무시한 가해자이자 누군가의 시간을 허투루 쓰게 만든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갈등의 무게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눌러왔습니다. 돈을 잃은 사실보다 지우의 신뢰가 금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웃음이 터져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 문을 닫을 때마다 광택 사이로 내 표정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머리맡 탁자에 쌓인 카드 명세서, 자동이체 실패 문자와 은행 앱의 빨간 글씨. 내 방의 공기는 늘 조금씩 눅눅했고, 눅눅함은 죄책감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빗물이 창틀을 타고 방으로 떨어졌습니다. 물 한 방울이 탁자에 톡하고 떨어지는 소리. 그 작은 소리가 나를 깨웠습니다. 지금 도망치고 있구나.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보고 생각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죠. 결국 나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았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첫 장의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10년 뒤에 나는 오늘의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 질문은 신기하게도 비난이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왔습니다. 10년 뒤에 나는 화낼까? 위로할까? 조언할까? 그러자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사람을 봐라. 속도를 올리기 전에 방향을 잡아라. 의심이 들면 24시간을 보내라. 저는 이 질문과 문장들을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24시간 룰. 무언가에 마음이 쏠릴 때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하루를 둔다. 둘째,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기. 무엇이든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나를 잘 아는 한 사람에게 먼저 말한다. 셋째, 기록. 설렘과 두려움의 근거를 구분해서 적는다. 그리고 관계. 지우에게 나는 문장 하나를 정성껏 보냈습니다. 미안해. 대신에 고맙다. 나를 말려줘서 고맙고 침묵으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내 말을 듣지 못한 건 나의 부족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줘서 고맙다고. 지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맙다. 내가 나한테 솔직해서. 우리는 바로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느리고 조금 더 단단한 길을 걸었습니다. 때때로 함께 걸으며 내가 적어둔 후회 노트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늘의 후회는 내일의 지혜가 될까? 지우가 웃었습니다. 될 거다. 너는 이미 문장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무렵 회사 후배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선배, 이거 투자 괜찮나요? 나는 자동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가 잃어도 괜찮은 금액인지부터 생각해보고, 내가 믿는 사람이 말려도 할 건지 그 두 개만 먼저 적어봐. 후배는 며칠 후에 와서 말했습니다. 안 하려고요. 아, 그리고 선배 고맙습니다. 뜨거운 김이 컵 위로 올라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김이 하늘로 사라질수록 내 마음의 응어리도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매주 토요일 동네 도서관 작은 강의실에서 공개 녹음을 합니다. 제목은 후회에서 지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각자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옵니다. 종이 위에는 단 한 문장. 내가 가장 후회하는 선택. 그리고 그 문장을 읽고 우리는 함께 묻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얻은 지혜는? 놀랍게도 대부분은 금방 답을 찾지 못합니다. 대신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진행자이지만 동시에 참여자입니다. 오늘도 제 종이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눈이 멀었던 날. 그러나 그 아래엔 다른 문장이 자랍니다. 관계는 돈보다 복구가 어렵다. 그러니 먼저 사람을 생각할 것.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셨나요? 혹시 그 종이를 구겨 다시 넣고 싶은 충동이 드시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기지 말고 접어 보관하세요.
구김은 상처가 아니라 기록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노트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후회의 장면을 한 줄로, 그때의 감정 3가지, 지금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이 3줄의 기록은 놀랍도록 큰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방향은 속도를 이깁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다시 투자도 합니다. 다만 질문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얼마를 벌까보다는 얼마 잃어도 괜찮을까를 생각하고, 얼마나 빨리보다는 얼마나 오래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만 좋을까보다는 관계는 안전할까에 대한 내용을 생각합니다. 이 질문들이 나를 늦추고, 느림은 내게 정확함을 선물합니다. 성과는 예전보다 더디지만 잠은 예전보다 깊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가 늘었습니다. 지우와 저는 때때로 웃습니다. 우리도 참 오래 걸렸다. 그래도 걸었잖아.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혹은 그 선택을 딛고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얻으셨나요? 혹시 아직 답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하루에 한 줄씩만 적어보세요. 기록은 기억을 붙잡고, 기억은 의미를 만듭니다. 의미가 생기면 후회는 방향이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작은 약속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단 한 번 중요한 결정을 하루만 미뤄보기, 누군가의 조언을 먼저 들어보기, 그리고 관계가 먼저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이 3가지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안전장치를 달아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게 가장 소중한 한 문장을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후회는 상처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한 훈련일 뿐이다. 여러분의 다음 한 걸음이 덜 아프고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에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세요.